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실 결국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뭐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등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좀 개선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6일에 발표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확정시키겠다라고 했었죠. 사실 현재 최근 시장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아니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보시면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고 뭐 검토 중이다,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면은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해설서 이 자료들인데요. 해설서 같은 경우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향후 기업이 저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죠. 세 번째 자료도 함께 보시면은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계획과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시면은 사실상 이 대부분의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상이한 내용을 좀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업 밸류업의 정책 중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이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1,400만 명에 해당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주에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세제 지원이 빠진 이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좀 합의를 하는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하나금융 지주의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은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내는 바를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실망감이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최근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 내용들도 어느 정도 실망을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진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근 지금 이 지지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 부분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상승 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